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부자 인사이트 귀부인 TV입니다. 오늘의 원픽 기사 바로 시작해 볼게요. 한국경제고요. 지금 집 사려면 집값보다 매물이 우선인 이유라고 하고요. 심영석의 부동산 정석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칼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기사에서도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한국 부동산원에 의하면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8주 연속 이제 서울이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바닥론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부동산 124에서는 반면에 서울이 3주 동안 보합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겠지만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전고점 대비 87% 선까지 올라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던 부동산이 마침내 좀 바닥이 되고 다시금 반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서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투자를 관심 있으시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 이미 투자해 놓은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완전 반등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반등의 무게를 심하게 두죠.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들이 이미 있었는데 이게 반등을 해야지 본인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바랄 수밖에 없고 어떠한 작은 이런 변화가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반등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거를 그다지 좋게 바라보지 알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1%대이고요. 글로벌 경제 회복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계 경제, 그리고 기업 경제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진짜 어려운 시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무주택자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길 바라고 있고요. 반등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어찌해야 될지 말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번 상승장 때 한없이 올라갔던 것도 봤고 그리고 하락장 때 칼날처럼 떨어지는 것도 봤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다시 진짜로 반등을 할지 아니면 다시금 살짝 반등하다가 다시 또 떨어질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기사에서는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와 관련돼 가지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바라보기보다는 개별 종목, 나무에 집중하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주택 시장의 동향만 언론에서 언급을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향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내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필요한 나의 가족이 거주하는 데에 원하는 지역, 원하는 물건의 매물의 가격 변화량에 집중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더 떨어지는 매물도 있고 올라갈 매물도 있겠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그 현재 언급되어 있는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들이 있다면 그것도 2, 30% 정도 저렴한 물건들이 있다면 그거는 하락한 진성 급매물을 선택하게 되면요. 바닥이냐 아니냐를 논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지금 바닥이 아니고 더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바닥선에 근접해 있는 가격보다도 2, 30% 가까이 더 저렴하게 구입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심적으로 마음이 평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무주택자에서 주택을 매수하시는 형태로 이렇게 저렴하게 산다라고 하면요.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면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존에 지금 주택을 거주할 수 있고 있는 이 집에 집중하는 것도 바람이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에 나오는 급매물이 더욱더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공사비도 올라가고 있죠.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지. 여러 가지 금리도 상승하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애초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진되면서 발생하고 있었던 여러 형태의 예상 비용들이 크게 증가해 버렸습니다.
네. 물론 서울 같은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를 예전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관리처분 총회 당시라든지 이렇게 분양가, 예상 분양가를 책정했던 시기보다 실제 분양가가 더욱더 좀 비싸게 책정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고분양가 논란에 힘입어서 미분양이 나는 상황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애매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갖고 있는 것들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일반 분양이 완판이 될지 안 될지 여부를 스스로 가늠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 중에는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장에 헐값에 가격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재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본연의 그런 기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치가 낮습니다. 가치가 낮은 것들이 모여 있어야지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이 좀 시간이 지연이 되고 좀 힘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가격을 저렴하게라도 이런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재개발 관련된, 재건축 관련된 공부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잘 비교 분석하고 그리고 조합원들 그리고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가지고 현재 분위기들을 잘 센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가격에 주택을 매수할 수 있고요. 이 부분들 같은 경우가 정말로 급한 급매로 가격을 책정해서 구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 역시도 재개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공감이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만 보고 이 영상만 보고 여러분들이 야, 그러면 갭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 하기보다는 재개발이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재개발 사러 가야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과 같이 공사비가 인상이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하면요. 기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장과 조합들한테 도전하는 세력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들, 일반 조합원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야, 이렇게 비싼 가격에 공사비를 책정하게 되면 남는 것도 없지 않냐. 현재 조합장의 무능함 때문에, 현재 조합장이 해먹으려고 건설사랑 짜고 부당하게 시공 공사비를 증가시켰다. 막 이런 형태의 논란을 만들어내기에 너무 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권, 조합장이 되고 조합을 이끌어 나가게 되면 사실 상당한 금전전 이권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이권을 노리고 조합장을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비대위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산전수건 다 겪으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경험이 있는 투자자라고 하면 모를까? 나의 생애 첫 주택을 이런 형태의 것들을 재개발 구역을 매수를 했는데 조합장이 교체가 된다거나 조합장과 비대위 간에 소송전이 이어진다거나 해가지고 사업이 지연이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에 관련된 이자 비용들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도 동반하는 겁니다. 재테크 관련돼서는요, 리스크를 동반하면 할수록 기대되는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가 되어 있고 경험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장 구입하는 것보다 재개발 관련된 임장도 가시고 분위기도 많이 센싱을 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팁을 드리자고 하면요. 재개발 관련된 것들을 구입하시려고 하면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사실상 매력도가 떨어지고 정확하게 분석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같은 거를 공부하거나 분석하려고 했을 때 네이버에 이런 식으로 입주권 급매, 재개발 입주권 급매 같은 걸 검색하면 블로그에서 최신 순으로 검색하잖아요. 여러 지역에 있는 급매라고 주장하는, 급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급매라고 주장하는 블로거들이 올라오는데 이 블로거들은 대부분 보면은 어느 부동산인 경우가 많아요.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것보다 이렇게 실제 물건에 대한 브리핑을 블로그로서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것들이 여러분한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나 해당 부동산이 재개발 입주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 실제로 해당 입주권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지에 조합원 아니면 혹시 대의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왕이면은 그런 곳에 가서 상담을 받고 물건을 소개를 받은 게 가요. 조합이 들어가가지고 그 조합에 있는 고급 정보들을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와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거래만 중개하시는 분들 간에는 큰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보시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검색하셨다고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물건, 이 해당 사업지에 관련된 이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금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와 관련된 거를 이 부동산 블로거는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이 조합과 관련된 이 구역과 관련된 것들을 거래를 하고 있었으면요. 과거 거래 이력들을 보게 되면은 거래의 흐름도 볼 수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진행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 재개발 구역의 변천사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재개발 관련된 공부하시거나 임장 가실 때는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인지하고 있는 그런 곳들을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은 여전히 매력적이고요. 지금 저도 보고 있을 때 정말로 저렴한 물건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은 한번 재개발 관련된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일 10시 여러분 곁에서 생방송으로 뉴스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